기록이다. 이외에도 삼국사기, 제왕운기, 세종실록 지리지 등 수많은 역사 서적들이 단군 신화를 전하고 있다. 단군 신화가 담고 있는 역사적 사실은 무엇일까? 결국 고음을 숭배하던 이런 그 풍습은 신석기 단계의 풍습인데, 바로 환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수한 문물을 가지고 이주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환웅이 가져온 문화들이 청동기라든지 그 다음에 발전된 농업문화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두 세력이 결합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고조선의 초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군은 그 고조선 시대의 최고 통치자에 대한 칭호거든요. 오늘날 같으면 대통령,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고, 중국의 천자와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 해를 하늘의 상징으로 보고 해의 아들이란 뜻으로서 소위 이제 그 해머슴의 단군이 바로 해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게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고조선 시대의 그 최고 통치자를 하느님의 아들이다, 그런 뜻으로 단군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신화와 전설 속에 등장하는 단군. 단군은 바로 고조선의 최고 통치자였던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이고 그 시조는 단군 왕검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단군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고조선 최고 통치자의 명칭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단군은 왕이나 대통령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단군이 통치했던 고조선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고조선이 언제 세워졌는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이 청동기 시대 국가라는 데에는 이론이 없습니다. 자, 이 청동기 시대 고조선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것은 청동으로 잘 다듬어져 있는 단검입니다. 이 칼날 모양이 아주 특이하죠. 비파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것을 비파형 동검이라고 합니다. 이 손잡이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특이하게도 그 끝에는 돌루 장식이 달려 있습니다. 모양으로 봐서 이것은 그저 단순한 장식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먼 옛날 그 누군가에 의해 사용됐을 이 비파형 동검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을까요? 지난 1974년 부여 송궁리의 야트막한 산언덕에 자리 잡은 밭터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청동기 시대 주거지가 드러난 것이다. 마을에선 모두 39개의 집터가 발굴됐다. 여기저기 탄 흔적으로 보아 마을엔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무엇보다 고고학계를 흥분시킨 것은 돌널 무덤에서 나온 유물들이었다. 현재 부여 송궁리에서 출토된 유물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유물 중에서 눈길을 끄는 청동기가 있다. 바로 이 비파형 청동검. 손잡이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몸체 부분의 특이한 모양은 잘 남아있다. 청동검과 함께 나온 유물들로 보아 이 검을 사용한 사람은 꽤 높은 신분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비파형 동검이 발견된 곳이 또 있었다. 국립광주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이 동검은 광주 신창동에서 출토됐다. 동검의 조각은 비파형 동검의 것이 분명했다.
부여 송궁리와 광주 신창동에서 나온 비파형 동검은 완전한 형태가 아니다. 비파형 동검의 완형은 어떤 모습인지 알기 위해 청동기 전문가인 이용문 교수를 찾았다.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구조는 전체적으로 이 검 몸 예. 하고 거기에 따른 검을 쓰기 위한 이제 손잡이가 붙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손잡이 끝에 이제 검파두시, 예. 한글로 풀었으면 이제 검자루, 예. 이제 끝자루 장식이라 해서 세 부분으로 전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부분. 비파형 동검은 검의 모양이 악기인 비파를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비파형 동검은 검의 몸과 손잡이가 따로 만들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검의 몸 부분은 청동의 납과 주석을 섞어 만드는데 칼 중앙 부분이 날카롭게 돋아 있다. 손잡이는 T자형으로 끝에 돌장식이 달려있다. 이 세 부분이 조립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손잡이 끝장식은 검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한다. 청동기가 그 당시에 희귀하고 또 일부 특수 계층만이 신분적으로 위에 있던 사람들 많이 사용했을 걸 보기 때문에 하나 신분을 상징하는 하나의 의기야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청동기가 산 중턱의 자갈밭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고가에서는 대개 이제 매남유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곳에서의 어떤 그다음 청동기를 소유했던 사람들의 집단 제의, 예? 제사 활동이죠. 그런 제사 활동을 할 때 떴던 도구를 갖다가 매납, 묻는 풍습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청동기를 소유했던 그 당시 상당한 세력가들의 주재했던 제사용, 그러니까 제2용 하나의 사용했을 가능성이 또 대단히 높습니다. 무기로 사용한 경우엔 중앙의 돌출 부분이 혈조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비파형 동검이 사용되던 시기, 중국에선 어떤 동검이 사용됐을까? 중국 산동성 박물관에서 중국식 동검을 찾을 수 있었다. 이것이 중국식 동검이다. 한눈에 차이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중국식 동검은 비파형 동검과는 다른 모양이었다. 它有这个剑身剑颈而且身和颈之间还有一个隔断，有一个小格，一般的管它就叫剑格。剑颈的后头有个小柄，就叫剑手。这个在剑颈上还常常有两个箍，我们管它叫剑箍。它基本上都是比较完整、比较完善。 두 동검의 차이를 비교해보자. 검몸의 경우 중국식 동검은 길쭉하고 일직선을 이루고 있다. 손잡이 부분은 중국식 동검에 비해 비파형 동검이 훨씬 크다. 그리고 중국식 동검엔 손잡이 끝 장식이 없다. 두 동검의 차이는 함께 출토된 청동 유물에서도 나타난다. 중국식 동검과 함께 출토된